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대한민국 외교부, 우리나라 외교부를 보면 이것은 너무 한심해도 정말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일마다 말썽이고 하는 일마다 엉망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 6명이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한 군부대 체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군부대 책임자는 이 탈북인이 한국 대사, 한국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신원 보증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휘관 휴대폰 번호까지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6명 가운데 3명은 달아나고 3명만 남았습니다. 이때 베트남에 주재한 우리 대사관 관계자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외교부 담당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지휘관에게 우리가 보증한다, 우리가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만 했더라면 돌려보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적대다가 시간이 돼서 이 베트남 지휘관은 이 탈북인 3명을 중국에 그렇게 환송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중국에 일단 송환된 이후에 북한으로 북송이 된다 하면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운명은 거의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교부에서. 만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미적대고 넉장을 부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교부에서 아무래도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교부는 북한 문제만 놓으면 청와대 눈만 그렇게 눈치만 살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래서 우리 탈북인을 구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먹었다면 그 지휘관에게 휴대번호까지 가르쳐 줬으니까 그 번호대로 전화를 해서 여기는 대한민국 외교부다 아니면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우리가 보증을 쓸 테니까 빨리 석방을 해달라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중국에 송환하지 않고 바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간단한 조처마저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민도 북한 주민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런 상황이어서 자신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3명의 탈북인을 다시 죽음의 사지로 내보낸 것이 아닙니까? 담당자, 특히 베트남 주재 우리 대사관 관계자 앞으로 얼마나 그 고통에 시달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만일 그 탈북인들이 북송돼서 거기에서 아주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속으로서도 양심의 가책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고 그 베트남 지휘관에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베트남 고위 관료 그 담당 부서에 부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풀어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고 그리고 녹을 먹는 그런 외교부의 관계자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요즘 외교부에 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찹니다. 외교부 장관이 엉망이 나서 그렇습니까? 강기화 장관 유엔에서 통역관 출신입니다. 전문 외교 그런 관리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외교부 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금 외교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것은 너무너무 국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괴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외교부 관리들, 외교관들, 외무고시 합격한 아주 엘리트 그런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틱 삼국에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설명하면서 발칸 3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틱은 바로 발틱에 접근해 있는 세 나라를 말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등 나라, 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북유럽을 여행할 때 에스토니아의 탈린항에서 핀란드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스웨덴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전기 항로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발틱 세 나라는 러시아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USSR, 구소련에 포함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칸이라뇨. 발칸이 어떤 지역입니까? 발칸은 아드리아 해 쪽에 접어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고슬라비아 이런 등등 나라, 그런 나라를 발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칸 제1차 대전에 문제가 도화선이 된 그런 곳이 아닙니까? 외교부 관리들이 발칸과 발틱을 구별 못한다. 얼마나 엉망인 그런 상황입니까? 이번 사항도 영문으로 옮긴 자료를 라트비아 대사가 보고 외교부에 항의를 함으로써 드러났다고 합니다. 라트비아 대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주 화가 난 그런 모습으로 외교부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은 만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파키스탄과 같은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트비아 대사가 얼마나 화가 나서 외교부에 항의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얼빠진 외교부, 최근의 외교부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문재인이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체코를 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사라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국명 하나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고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 문재인이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할 때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레이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외교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 등등, 그리고 브루나이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배 등등을 제의하고 아주 우스운 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캄보디아 갈 때는 어땠습니까? 바로 정부 SNS 상에서 캄보디아를 가는데 대만의 한 양천원 건물이라는 건물을 사진에 등장시켰습니다. 이게 6개월도 안 돼서 일어난 외교부의 하나의 일련의 시리즈물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강경화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중구난방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배추제의 문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외교부서는 이전에 정말 엘리트 외교 관리들이 포진한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강경하라는 아주 엉터리 수장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너무 이니시아티브를 뺏겨서 그렇습니까? 지금 외교부가 하는 것은 완전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도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외교 문서를 만들 때 얼마나 꼼꼼하게 그렇게 따지고 또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1876년도 강화도 수조약 때 제대로 외교 문서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으로 그렇게 맺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 관리들은 문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 문자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끼칠 효과 등등을 수없이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문자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서는 아주 레토릭이 강합니다. 미사 여구도 많고 그렇지만 복잡하게 굉장히 화려하게 문장을 전개하지만 속뜻에서는 그 나라의 품격, 그 나라의 국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외교 문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 관리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발틱인지 발칸인지도 모르고 체코슬로바키아인지 체코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말레이시아 말인지도 모르고 인도네시아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사진이 대만 사진인지 아니면 캄보디아 사진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맹탕을 보이니 과연 국민들이 외교부를 믿고 그리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외교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오늘 저는 외교부가 행했던 아주 자기들로서는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 있는 그런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중한 우리 탈북자 세 분이 자칫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겠습니까? 북한에서 탈출할 때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그렇게 탈출했고 또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베트남에 접어들면서 거의 아주 짐 하나가 무거워서 자기 코트라도 빼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신이 피곤하고 그런 탈북인을 돕지는 못할 망정 다시 중국으로 송환시키는 이런 외교부를 보면서 정말 도대체 국가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문재인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외교부에 탈북인은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탈북인은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당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탈북인은 배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배신자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환영받을 만한 우리 동포입니다. 저는 이번에 외교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강경화 장관도 사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자식 문제, 국적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 국적, 지금 한국 국적으로 바꿨습니까? 강경화, 통역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아주 저는 X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번에 바꾸려면 외교부 장관은 정말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전부 다 캠코더 인사로 지금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 말도 못하는 대사들을 내보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정말 문재인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